식품에서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반응 속도에서 높은 반응 차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유통기한 설정을 했을 때 품질 변화의 지표 물질은 반응 속도에서 낮은 반응 차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45번으로 가서요. 과일 주스 제조를 하는데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효소를 묻고 있고요. 과일 주스의 혼탁이 원인이 되는 것은 펙틴이죠. 그래서 펙틴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 펙티네이즈가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효소입니다. 1번에 있는 프로테이즈 같은 경우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리페이즈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고요.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음 46번을 보시면요. 유지를 용제 추출법에 의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유지 용제 추출법에서 사용되는 용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제는 유지를 뽑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지만 잘 추출하면 됩니다. 기타 물질을 굳이 잘 추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답입니다. 다음 47번으로 한번 보시죠. 도정도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인데요. 우리가 쌀을 도정을 하는데 도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색도 이용할 수 있고요. 도정 시간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정을 하면 생성되는 쌀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쌀겨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횟수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정을 했을 때 사용하는 기계에서 전력 소비량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G 염색법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현미로 이용을 하면 현미의 경우에는 청록색을 나타내고요. 색이 점점점 연해집니다. 도정하면 할수록 점점 연해져서 백미로 가면 다홍청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MG 염색법으로도 도정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은 관련이 없죠. 다음 49번으로 가서요. CA 저장 설비 장치가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CA 저장은 Controlled Atmosphere의 약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CA 저장 같은 경우는 과체류를 저장할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과체류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저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장고 내 환경을 조금 조정을 하는데 그 조정하는 환경이 무엇이 있냐 하면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CA 저장 설비가 아닌 것은요. 이 N2 같은 경우에는 굳이 흡수하거나 조절하지는 않죠. 다음으로 54번으로 보시면요. 아미노산 간장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죠. 아미노산 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이용을 하고요.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에 대표적으로는 탈지대두를 이용을 하죠. 이것을 산으로 가수 분해를 합니다. 산으로 가수 분해를 하면 단백질이 가수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죠. 이것을 산으로 가수 분해를 했으니까 중화시켜야 되겠죠. 중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탈지대두, 산용액,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그러니까 알칼리용액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코지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전통 술 같은 것을 제조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55번에 가시면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성분을 묻고 있는데요. 인체 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되고 여기가 큰 힌트죠. 갑각류의 껍질 성분이다. 갑각류의 껍질 성분으로 있는 것이 바로 키틴입니다. 2번에 있는 펙틴 같은 경우는 식물 세포벽에 존재하는 다당류고요. 1번에 있는 알긴산 같은 경우는 갈조류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다당류입니다. 갈조류라고 하는 것은 미역이나 다시마나 톳 같은 것들이 있죠. 카라기난 같은 경우는요. 홍조류를 열 추출을 해서 얻어지는 다당류입니다. 다음은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데 기본적으로는 농축을 했을 때 제거되는 수분량 아니면 농축 주스 양 같은 것을 구하는 문제고요. 농축을 하려고 하는 원료 오렌지 주스는요 7.08%의 고용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0kg/h의 속도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58%의 고용분을 함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축 주스의 양은 C kg/h가 되겠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결국 물이 나오게 되죠. 증발되는 수분의 양, 이것이 W kg/h가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고용분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농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수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용분 무게는 같습니다. 그래서 7.08%에 들어있는 고용분 무게나 58%에 들어있는 고용분 무게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C의 경우가 12.21kg/h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100kg가 들어갔죠. 그래서 100kg 중에 12.22를 빼게 되면 87. 대략 8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회로 가서요. 41번 탈검 공정을 묻고 있습니다. 탈검 공정에서 주로 제거되는 성분을 묻고 있죠. 탈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에 함유된 점성물질이나 검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검물질에 주로 제거되는 성분이 뭐냐 하면 인지질이 제거가 되죠. 참고로 유지를 화학적으로 정제하기 위한 공정으로 탈검 공정이 들어가고요. 그 순서가 뭐 탈검, 탈산, 탈색, 탈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원료 유지를 가지고 탈검, 탈산, 탈색, 탈취를 하고 탈납을 하고 나면 우리가 제품이 되게 됩니다. 다음 42번으로 가서요. 통조림을 제조를 하는데 탈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기를 하는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탈기라고 하는 것은 통 내부에 있는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산소를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요. 통 내부의 부식도 좀 억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물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제거를 했기 때문에 호기성균 발육도 억제를 할 수 있죠. 산소가 없으니까 변색도 잘 안 될 것이고요. 캔의 파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기성균 발육 방지는 관련이 없죠. 다음 45번으로 가서요. 쌀의 도정 정도를 표시를 하는 것 중에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도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 도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도정률이고 하나가 도감률입니다.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정된 정미의 무게가 현미 무게에서 몇 %나 차지하는가 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현미 무게가 분모로 가고요. 도정미 중량, 그러니까 백미죠. 백미 무게가 분자로 가서 현미 중에서 도정미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나타내게 되고요.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정에 의해서 제거된 배아나 겨의 양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된 배아와 겨의 양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현미 중량에서 도정미 중량을 뺀 그렇게 하면 제거된 배아나 겨의 양이 나오겠죠. 참고로 도정률 같은 경우도 %로 나타내고요. 도감률 같은 경우도 %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 문제 46번을 보시죠. 두부 응고제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두부 응고제로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은 염화 칼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도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산화염소수 같은 경우는 밀가루, 계량제나 살균제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부 응고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 염화 칼슘 외에 있는 것을 보시면 염화 칼슘 외에 글루코노델타락톤,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48번 문제를 보시죠.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커짐에 따라서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는
유체, 우리는 이것을 딜라단트 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52번 문제입니다. 사과 펄프의 당도가 12%, 그런데 넣는 게 100kg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을 넣어서 농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탕의 순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97%가 됩니다. 그런데 설탕은 얼마나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얘네들을 농축을 합니다. 농축은 80%의 농축률로 제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제품 당도는 65%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얼마가 되냐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100 플러스 X kg인데 여기에 80% 농축률로 농축을 했으니까 0.8을 곱해준 것만큼이 제품 중량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농축을 했으니까 물만 날라갔고 그러면 고용분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분의 양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고용분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사과 펄프에 들어가 있는 고용분이 100kg 이렇게 하면 사과 펄프에 들어가 있는 고용분 그리고 설탕에 들어가 있는 고용분 같은 경우는 순도가 97%니까요. 97%에서 Xkg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고용분을 다 더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고용분은 65%인데 무게로 따지면 100 플러스 X, 0.8에 100 플러스 X kg만큼이 고용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X를 구해보시면 88.9라고 하는 대략적인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57번으로 가볼까요? 효소를 묻는 건데 치즈 제조에 쓰이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치즈 제조 음료 효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짝짓기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레넷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펩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파파인이나 브로멜린 같은 경우도 그 효소가 들어있는 식품과 짝짓기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파파인 같은 경우는 파파야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그리고 브로멜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다음으로 58번 문제를 보시면요. 유지를 정제하고 그 정제유에 수소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묻는 거죠. 정제한 유지에 수소를 첨가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경화유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경화유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를 해서 이중결합을 단일결합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것에 수소를 첨가를 하게 되는데 수소 첨가할 때는 촉매를 사용합니다. 촉매 사용을 뭘 하냐 하면 니켈 촉매를 사용합니다. 니켈 촉매를 사용해서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만드는 거죠. 수소를 첨가를 하니까요. 그러면 산화 안정성이 좋아지고 융점은 상승이 됩니다. 융점이 상승이 되니까 고체 지방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를 띠게 되는데 단일결합으로 가서 되면 고체 지방량이 증가하는 고체를 띠게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유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융점 면에서는 융점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3회로 넘어가서요. 41번 문제를 보시죠. 젤리 응고에 관여하지 않는 물질, 젤리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개가 필요합니다. 그 3개가 뭐냐 하면 당, 산, 펙틴이죠. 단백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산, 펙틴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가 라고 하면요. 당 같은 경우는 60에서 65%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 같은 경우는 0.3%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펙틴질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번에 보시면요. 마요네즈 제조를 하려고 하는데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요. 식용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죠. 식용유지, 그리고 남항 또는 전란, 그리고 식초 또는 과즙을 주 원료로 합니다. 유화제로 사용을 하는 것이 난황인데 난황에서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성분은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요네즈에서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난황인데 레시틴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8번 문제를 보시죠. EPA와 DHA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묻고요.
EPA와 DHA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EPA와 DHA는 약자죠. 에이코사 펜타이노익 애시드와 도코사 헥사이노익 애시드라고 하는 것에 약자로 우리는 간단하게 EPA와 DHA라고 쓰는 것이고요. EPA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20개, 그리고 이중결합이 5개인 오메가3 지방산이고요. 그리고 DHA 같은 경우는 탄소수가 22개, 이중결합이 6개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다음 49번으로 가볼까요? 계산 문제입니다. 70% 수분을 함유한 식품을 건조해서 80%를 제거를 했다는 거죠. 70%니까요. 결국 0.7 함유한 제품을 건조해서 80%, 100분의 80이니까 0.8이죠. 그렇게 하면 0.56이다 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 53번으로 가볼까요? 경화유 제조했을 때 수소 첨가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경화유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에 들어있는 이중결합을 수소를 첨가를 해서 단일 결합화로 만드는 것이고, 이때 촉매를 사용하는데 무슨 촉매를 사용하냐? 니켈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융점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 외에 목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름의 안정성을 향상한다. 물리적 성질을 계산하고 색깔을 계산하는 것도 맞는데요.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소 첨가 목적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5번을 한번 볼까요? 55번에 통조림 내에서 가장 늦게 가열되는 부분. 가열 살균 공정에서 오염 미생물이 확실히 살균되었는가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을 냉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요, 콜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콜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고체 식품이냐 액체 식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체 식품의 경우에는요,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체 식품이 들어있는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보통 2분의 1 지점이 콜드 포인트, 냉점이 됩니다. 그런데 액체 식품 같은 경우는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거든요. 콜드 포인트가 3분의 1 지점이 콜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으로 59번을 보시면요, D값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D값의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고용분분의 환원당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서 직접 환원당은 보통 포도당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D값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42%의 전분유 1리터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전분의 무게는 420g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고용분의 경우에는 420이고 포당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D값이 42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X를 구해보시면 X는 176.4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60번 문제입니다. 건제품과 그 특성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인데요. 건제품에서 동건품, 자건품, 연건품, 소건품에 대한 용어가 어떤 것인가를 잘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인데요. 동건품 같은 경우는 물에 담가 얼음과 함께 얼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과 융해를 반복해서 건조한 것입니다.